만약 당신의 뇌가 사라져도 당신은 여전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믿기 힘든 사례가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한 학생은 IQ가 126인데 수학에서 1등급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온전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학생은 사실상 뇌가 하나도 없어요. 로보 박사는 학생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 학생의 뇌는 1mm 정도 두께밖에 되지 않는 얇은 피질층만 있었어요. 그의 머리뼈 안은 주로 뇌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어요. 뇌에 뇌척수액이 가득 차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수두증이라 부르며 이는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킵니다. 두통이 심하고 구토를 하며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저하되죠. 거기다 균형 감각이 상실되고 기억력이 저하되며 배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정상적인 활동을 넘어 학습 능력도 뛰어난 사례가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거죠. 이 연구가 사이언스지에 실린 순간 당연히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로버는 IQ가 126이던 그 수학 학생의 경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뇌 용적의 44%를 잃었으며 나머지 뇌 조직은 눌려서 머리뼈 안쪽에 극히 얇은 층의 뇌벽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이 학생은 평균보다 꽤 높은 IQ를 가지고 있으며 생각하고 정보를 기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뭘로 생각하고 말하고 정상인보다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세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남은 뇌조직 기능을 재구성했다는 것. 하나는 뇌신경망 효율성으로 적은 연결로도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나머지 하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뇌는 타동 정보장과 연결된 인터페이스라는 가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을 경제로 바꾸는 남자 최희직입니다. 인생은 원래 우상향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진짜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소스필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위에 카드를 눌러서 시청해주세요. 소스필드는 데이비드 윌콕이 지었고 라의 눈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노들 출판사는 매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현재는 카톡 채널인 데일리 모티브를 추가만 해주시면 무료로 매일 동기부여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 이는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메시지가 쌓이게 되면 책 한 권을 뚝딱 읽으신 효과까지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까지 베타 테스트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게시물로 먼저 보냈는데 현재 100명이 거의 다 차서 100명이 넘더라도 추가하신 분들 전부에게 서비스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신청 URL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진짜 시작할게요. 러시아 과학자 가리아에프는 실험 도중 신기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DNA에 레이저 빛을 쏘았더니 DNA가 그 빛을 흡수하는 걸요. 그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DNA를 치운 자리에 DNA 모양으로 빛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은 3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과학자인 가리아에프는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DNA가 사라진 뒤에도 빛으로 파동 정보가 남는다는 것은 정보장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이 정보장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영점장과 유사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장, 영점장, 에너지장이 있고 거기엔 정보들이 빛 형태로 복사되어 있다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뇌 척수액으로 가득한 그 학생의 경우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는 에너지장에 복사되어 있는 자신의 뇌를 계속 다운받아서 쓰고 있다는 가설이 되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이 또 있습니다. 필드라는 책에 소개된 칼 레실리 박사는 쥐의 뇌에 인두로 심각한 손상을 주었는데도 쥐가 한번 학습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한편 연구실에 있는 햄스터들은 물뇌증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햄스터들은 물뇌증이 심각하다면 거의 뇌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햄스터들은 여전히 괜찮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2006년 수의병리학 학술지에도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실험 결과들은 정보장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저자는 이 정보장, 에너지장, 영점장을 소스필드라 부릅니다. 만약 정말 소스필드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사본이 그곳에 저장되어 있음을 말해주죠. 한편 이론 생물 물리학자인 포프는 암을 치료하는 빛의 주파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암 물질이 포함된 37개의 화학 물질들을 연구한 뒤에 포프는 모든 발암 물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식으로 자외선을 재배열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발암 물질들은 한결같이 380 나노미터의 주파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발암 물질들이 모두 380 나노미터 주파수의 빛을 흡수해서 어떤 다른 주파수로 그것을 재배열하면서 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380 나노미터의 빛은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과 안녕에 매우 중요함을 암시하게 됩니다. 흔히 자외선을 세포에 쬐게 되면 99%는 파괴가 됩니다. 이때 만약 자외선이 약하게 되면 세포는 하루 안에 거의 완전히 다시 회복된다는 것도 포프 박사가 발견하기도 하죠. 이를 광회복이라고 하는데 380 나노미터에서 이 광회복이 일어난다는 것도 밝혀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저자가 말하는 소스필드가 우리의 측정 가능한 현실로 들어올 때는 그 전자기적 흔적이 380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생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그 주파수가 밝혀진 셈인 거죠. 이 380 나노미터 파장은 소스필드에서 진동을 일으켜서 실제로 훨씬 더 큰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 380 나노미터의 에너지가 흘러들게 했던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DNA를 다시 충전하고 더 많은 빛을 저장해야만 한다는 말이 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 세포들 대부분은 피부 겉부분을 빼고는 어떤 종류든 바깥의 빛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빛을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빛은 우리 몸의 가장 깊고 가장 안쪽에 있는 곳까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정말 소스필드에서 빛을 충전받고 있던 건 아닐까요? 생화학자인 글렌 라인 박사는 DNA가 인간의 의식에 반응한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라인 박사는 인간 태반들의 혼합물에 살아있는 DNA를 추출해서 탈이온수에 넣은 뒤 비커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양한 사람들이 DNA를 감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시도를 했는데 이는 고도로 집중한 상태에서 생각의 힘만으로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대조 표본에서는 1.1%가 변화를 했지만 대상으로 삼은 표본들은 10%가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결과는 우리의 생각만으로 인간의 DNA를 감는데 10배의 효과를 낸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흥미로운 점은 가장 결맞음 상태의 뇌파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DNA의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암 조직은 어떨까요? 앞서 포프의 실험에서 발암 물질이 380 나노미터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했죠. 라인 박사의 실험에서 흥분한 사람들, 즉 뇌파 패턴이 일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DNA에 끼친 결과값이 310 나노미터 주파수였는데 이는 포프 박사의 380 나노미터 주파수와 매우 가깝습니다. 즉 격앙된 생각과 암 조직의 성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미생물학적인 증거이자 치유 효과에 있어서 굉장히 심오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라인 박사 실험에서 결맞음 상태에 있는 뇌파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도 DNA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DNA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의도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죠. 라인의 말을 빌리면 여러 치유자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무척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가슴에 집중을 요구하는 듯하다. 뇌파의 결맞음을 만들어내고 DNA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의 생각은
먼저 DNA의 유령, DNA가 빛만 남기고 간 흔적에도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비로소 물리적인 DNA마저 어떤 변화들을 보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 정서적인 특질의 본질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한편 가리 IF의 실험에서 DNA의 빛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장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에 우리가 발산한 에너지가 머물러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실험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간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조차 여러분의 감정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도 실험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구르비치 박사는 양파의 새로 싹트는 부분에서 생명 에너지가 나오리라 가정하고 싹트는 양파의 꼭지가 다른 양파의 옆을 향하게 하고 닿지는 않게 설정해 둡니다. 향함을 받은 쪽에 있는 다른 양파의 세포는 다른 부분의 세포들보다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고 첫 번째 양파가 가리키던 곳이 눈에 띄게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 사이에 유리를 놓으면 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DNA 자체가 에너지 4분을 빛으로 남겨놓고 그 빛 에너지는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떠난 자리의 에너지가 좋고 긍정적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운을 느껴지게 만들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자리가 부정적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운을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 에너지를 내가 막을 방법은? 혹은 오히려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것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험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하트메스 연구소 등은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심장 주파수와 자기장이 바뀐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전자기장은 수미터까지 퍼지며 감정 상태에 따라 정보 패턴을 형성한다고 하죠. 그 정보 패턴은 공간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부정적인 정보 패턴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다행히도 우리는 더 강한 의도와 감정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즉 파동의 정렬을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사랑, 평화와 같은 중심 감각을 낼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자체로 정보장을 정화하고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장에 복사된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정렬해서 더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명상을 하거나 내면을 정화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란 책에서 책의 저자인 이하 레이카라 휴레는 공간에 남아있는 에너지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를 반복함으로써 그 에너지들을 정화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하고 솔직히 들여다보죠. 에너지장이 아무리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일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장소에 들어가려 할 때 숨이 막히는 듯한 경험.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면 됩니다. 내면의 정화는 빛을 발산합니다. 이는 킬리언 사진기로 찍으면 확실히 인간의 빛이 발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화한다는 것은 꼭 빛을 발산해서 에너지를 정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